30일 이상 지속되는 폭염 경보가 사라지고 대구의 낮 기온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30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계속된 폭염에다 가뭄까지 겹쳐 채소 가격이 많이 올라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주택 공급 억제책을 내놨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 알아봅니다. 국방부가 성주가 사드 배치 최적지로 결정된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불신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가을이 됐나 하는 생각 많이들 하셨죠? 40도에 육박하던 대구의 낮 기온이 오늘은 밤 기온보다 낮은 2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폭염특보도 35일 만에 해제됐는데요. 주말에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만 9월에 늦더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여름에서 가을로 하루 사이 날씨가 180도 변했습니다. 따갑게 내려쬐던 햇볕은 자취를 감췄고 일부 지역에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시원하다 못해 서늘하게 느껴지는 바람에 긴 소매옷을 꺼내 입은 사람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긋지긋한 폭염에 시달린 탓에 궂은 날씨도 반갑기만 합니다. 어제는 진짜 더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원해지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땀 완전 뻘뻘 흘리면서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일했는데요.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입어도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낮 대구의 최고 기온은 23.1도로 어제보다 13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달 21일 이후 처음이고 폭염특보도 35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주말에도 대구의 낮 기온은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기록적인 폭염은 한풀 꺾이겠지만 9월에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아 무더위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오늘 선선한 바람에 달력을 살펴봤더니 어느덧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폭염에다 가뭄까지 겹치면서 채소와 생선값이 많이 올라 차례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 배추 한 포기가 7,500원, 시금치 한 단은 무려 8,500원입니다. 최근 폭염이 지속된 데다 가뭄까지 겹치면서 잎채소를 중심으로 값이 지난해보다 두세 배 폭등했습니다. 날씨 영향이 가장 큰데 시금치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잎채소 쪽에는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고 과채라든지 근채 쪽에 뿌리채소는 지금 가격이 좀 안정되어 있습니다. 과일은 일조량이 많고 태풍 피해가 없어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역시 폭염 탓에 중품과 하품이 쏟아져 나와 질 좋은 상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수용품으로 쓰이는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 큰 것을 선호하는데요. 이 올해는 추석이 이른 데다가 날씨 탓에 크게 여물지 못해서 추석 직전에 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폭염으로 어류폐사가 속출하면서 생선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한우 사육두수 감소로 쇠고기 가격도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했더니 지난해보다 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은 22만 3천 원, 그리고 대형유통업체 경우에는 31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7.2%, 8.8% 각각 상승했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지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높아 추석 차례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정부가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급 물량을 억제하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수도권과 달리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폭증하는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공공택지 공급과 신규 분양 물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대책은 과열 양상인 수도권 시장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지만 대구는 주택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인데다
올해와 내년 입주 물량이 5만 가구에 육박해 이번 조치로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 입주 물량의 공급 과잉 상태에서 신규 분양 물량도 어쩌면 상당히 축소되는 그 시장이 좀 침체되어지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주택 건설 경기 위축을 고려해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조치가 빠진 것도 지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기존 주택 매매 시장은 침체된 데 비해 신규 분양 시장은 분양 성과가 좋고 우통까지 붙는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시장의 왜곡 현상도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양권 제한 조치보다는 어떤 공급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집값 자체는 현상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떤 대출 규모를 조금 줄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반영된 대책인데 실제 어떤 지방과 어떤 중앙의 이 괴리감을 사실은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대구 지역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를 억제시켜 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고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와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영호남 대토론회가 오늘 경북대학교에서 열려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문제점,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채택한 지방분권 교류 협력의 하나로 열린 것으로 내년에는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대구 경북의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이 오늘 사드 배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성주 지역 새누리당 당원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지역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며 집단 탈당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종섭, 정태욱, 백승주 등 대구 경북 새누리당 초선 의원 11명은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 위협에 맞서 보다 강화된 방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국군 통수권자와 군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혀 사드 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와 사드 배치 당위성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 앞장을 서야 한다. 여전히 이 지역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분명한 단일한 목소리로 군 통수권자와 군의 입장을 절대적으로 존중해가지고 국가가 단합하는 모습을 우리 대구 경북에서부터 먼저 보일 필요가 있다. 전폭적인 지지로 지역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의 성명서가 발표된 지 1시간 뒤 성주 지역 새누리당 당원 1,100여 명이 경북 도당에 탈당계를 내고 집단 탈당했습니다. 야 3당이 사드 배치 반대 연대한 것과 달리 표를 몰아준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 찬성에 나서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드 배치는 찬성하는데 자신의 지역구는 안 된다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이중적인 태도도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왔던 새누리당 선출직 의원들은 성주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 성주 국민과 탈당계를 제출한 당원들은 이제는 확실히 갈라서야겠다며 잘 가라 새누리당을 외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대구 경북 지역 새누리당의 입장과 사드 배치 해당 지역 주민 간의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성주 사드 배치 결정 40여일이 지났지만 성주가 왜 최적지로 결정됐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사드를 둘러싼 불신과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도성진 기자입니다. 성주 사드 배치가 발표된 지난달 13일 성주 군민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항의하자 한민구 장관은 사드 배치 기준 평가표와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보 공개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에서 원본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묵살됐습니다. 사드 후보지 평가 과정에 참가한 국방부의 실무자는 성주를 방문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민 안전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거를
몇 달 동안 분석한 결과를 이제 양국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드려서 국방부 장관이 그걸 승인하셨기 때문에 평택, 대구, 칠곡 등 사드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환경적 평가를 거쳤다는 얘긴데 대구 MBC가 후보지별 평가표와 최적지로 성주를 결정한 근거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모두 거부했습니다. 한미 2급 비밀이라며 한미 공동실무단의 세부 활동 내역도 비밀에 붙였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 결정 40여일, 국방부 장관이 공개하겠다던 사드 관련 정보는 2급 비밀로 붙여졌고 그 사이 국민들의 갈등과 불신은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대로 된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에 와서 성산포대 말고 제3의 후보지 운운하고 이와는 달리 국방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괌은 지난해 주민 설명회를 열었고 환경평가 보고서 초안까지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마저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아예 법치주의가 원천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국방부가 원칙과 투명성을 잃은 채 오락가락하는 사이 사드를 둘러싼 불신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성주 주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촛불 집회가 오늘로 50일째를 맞은 가운데 대구 동성로와 성주, 김천 등 전국 58개 지역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9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사드 한국 배치 저지 전국 행동은 오늘 전국 동시다발 촛불 집회를 열고 사드는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라며 한국 땅 어디에도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 경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중금속이 검출돼 즉각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학교에서도 경기가 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실공히 경주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유소년 축구대회로 자리 잡은 경주 화랑대기 축구대회. 대회가 열린 열흘 남짓 동안 경주 20여 곳에서 1,100여 건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중금속이 검출돼 2달 전 교육청으로부터 즉각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그 천연잔디도 할 수 있는 그 알천 축구장 있잖아요. 거기서도 많이 해서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기장도 운영을 했는데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이 문제가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대회 기간 동안 이들 학교에서는 50차례나 경기가 이어졌고 수백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했습니다. 경북교육청 조사 결과 경주 중의 경우 납성분이 775로 기준치의 9배, 월성중은 1786으로 기준치보다 20배 높게 검출됐습니다. 경주시는 대회 참가팀이 급증해 규격에 맞는 경기장이 부족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해당 운동장을 사용했다며 부직포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장을 사실상 예전에는 13군데 정도 사용하던 것을 이번에는 23개 운동장을 사용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확보 면에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축구대회는 끝났지만 개학을 맞은 해당 학교의 운동장 관리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우레탄 트랙 일부만 부직포를 덮어놨을 뿐 접근을 막는 시설도 없어 학생들이 트랙 위를 거리낌 없이 오갑니다. 교육당국은 예산 부족과 품질 문제 등으로 우레탄 트랙 전면 교체는 내년쯤 가능하다며 사용 중지 처분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에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런 것을 좀 금지하라고 했는데 그래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회의를 해서 주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다 합니다. 경주시는 이번에 개막하는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는 해당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대회 명성에 흠집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금복주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 공고한 것과 관련해 대구 여성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여직원의 경우 친정부모가 돌아가셔도 경조사를 쓸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 전반에 성차별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곽금 대구고등검찰청장이 우병우 이석수 의혹 규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되면서 대구고검은 양구남 광주고검 차장이 직무대리를 맡게 됐습니다. 이는 현 대구고검의 차장검사도 권도욱 부장검사가 직무대리를 맡고 있어서 고검장 직무대리를 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고검장 직무대리를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맡은 데다 서열 1, 2위의 고위 간부가 모두 직무대리 체제라는 점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10대 후반기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윤창욱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3선의 윤창욱 의원은 구미 출신으로 운영위원장과 예결위원장, 10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윤 의원은 경상북도 의회 60명의 의원 중 57명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표해 지역 현안을 새누리당 경북도당과 중앙당에 적극 건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영천시에서 일어난 친인척의 인사청탁 금품 수수 등 불미스러운 사태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영천시에서는 지난달 김 시장의 인척 A씨가 인사청탁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해에는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